오늘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성균관대 입시 결과를 갖고 성균관대에 대한 입시에 대한 것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균관대는 스카이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성균관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 충원율이 높겠죠. 충원율이 높으면 실질 경쟁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0몇 대 1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로 본다고 한다면 2대 1, 3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 경쟁률에 대한 것들 잘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이 있습니다.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이 있는데 계열 모집 쪽은 많은 인원이 뽑지만 경쟁률이 10몇 대 1이 넘어가면은 2,000명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00명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 뭐가 되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도 좋고 비교과가 좋은 학생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열 모집이나 이런 학과 모집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잘 지원하시는 것도 바로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오늘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학들이 발표되는 이번 입시 결과를 보면은 특목고 자소가 불리했을 거라는 결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뽑혔을 거다라고 하는데 성균관대 입시 결과도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균관대 입시 결과도 작년과 보면 대동소이하고요.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등급을 벗어나면 2등급 대 학생들 중에서 많이 선발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약진한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적합한 평가 요소와 평가에 적합한 학생이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도 경우에 보면 4등급 대 이하 그래갖고 그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균관대를 갖다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내신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일반고에 가능한 내신대와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가 혼재된 내신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주로 지원하는 내신대를 갖다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 안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균관대에서도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성균관대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선 내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20학년도에 계열 모집에 대한 분포를 보면 어떻죠? 내신 분포를 보면 인문과학 계열이 16.3%였습니다. 1.5등급까지가. 그 다음에 1.5에서 1.99등급까지가 24.4%였고요. 2에서 2.49등급까지가 11.4%였고 2.5에서 2.99등급까지가 11.4%, 3등급대가 30.1%, 4등급대 이하가 6.4%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의외로 계열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혼재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인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이제 성균관대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의 내신에 대한 레인지를 보면 2등급 미만은 대부분 일반고일 거고요. 그래서 2등급과 2.5등급 사이에서는 일반고 학생이 좀 더 많으면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있을 거고 2.5와 2.99등급, 3등급 미만에선 일부 일반고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등급 이하, 4등급대 이하들은 대부분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아닐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작년에 보면은 이제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대, 2등급 미만이 대부분이 일반고인 학생들의 비율이 한 40%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가 섞여 있는 2등급과 3등급 미만의 학생들이 한 22.8%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이제 3등급대 이하 학생들이 36%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다른 계열들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학 계열도 얼마였죠? 1에서 1.5등급까지가 얼마냐면 49.6%였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등급 미만까지가 24.1%였습니다. 3등급대가 이제 얼마냐? 1에서 2.5등급까지가 4.4%였고, 2.5에서 2.99등급까지가 9.5%였고, 3등급대가 9.5%였고, 4등급대 이하가 2.9%였습니다. 경영학을 보시면 어떻죠? 1등급대가 1.5까지가 31.7%였고, 1.5와 1.99등급까지가 18.3%였습니다. 2에서 2.5등급 사이가 10.6%였고 그 다음 2.5에서 3등급 미만이 12.5%였습니다. 3등급대가 얼마였죠?
23.1%였고 4등급 때 이하가 3.8%였습니다.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1.5 미만이 27.4%였고요. 그다음 1.5에서 2등급 미만이 13.7%, 2에서 2.5등급 미만이 13.7%, 2.5에서 3등급 미만이 26.6%였죠. 그다음 3등급 대가 12.9%였고 4등급 대가 5.7%였습니다. 전공 예약을 보면은 인문이 얼마죠? 1.5등급 전공 예약 인문을 보면 1.5등급까지가 13.4%였고 1.5에서 1.99등급까지가 18.8%. 그 다음에 2등급에서 2.5 미만이 10.9%였고 2에 그 다음에 이제 얼마였죠? 12.4% 정도가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2.5에서 2.99등급까지가 12.4%, 3등급 대가 35.6%, 그래서 4등급 대 이하가 8.9%였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균관대에 합격을 시킨 그 인문계열 내신이 4등급 후반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에 경영 쪽에 합격을 시킨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디죠? 그러니까 경영 보면 3.8%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제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들의 내신 분포에 작년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물론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물론 지방에 있는 학생이 지방에 있는 외고 학생이었는데 저희가 4등급 후반 거의 5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이제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작년에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작년에 수시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불리했고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5등급 미만이 얼마라고 했냐면 2등급 미만이 다 일반고고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3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라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분포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인문과학교 1.5까지 17.9%, 1.5에서 2.99등까지 29%.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죠? 16.3%, 24.4%.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물론 49.6%, 24.1%였지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41.3%, 1.5까지가 그 다음에 그 1.99 미만이 23.1%였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서운한 이제 경영학과나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쟁을 보면 작년에 32.6%, 28%, 24%, 22.8%였습니다. 비교하면 어떻죠?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31.7%였고 18.3%였고 27.4%였고 13.7%. 오히려 2등급 미만에서 준학과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어디냐면 불리했고 일반고 학생 유리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통념이나 이런 가설들은 바로 대학들이 이제 발표되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결코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했던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한 거니까. 그런데 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을 갖다 많이 못했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했던 학생들은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적합한 학생들은 그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신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합격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저런 레인지 안에 합격권 레인지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합격을 갖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불리했던 것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라는 이제 프리미엄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적합한 학생들은 예년과 똑같이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했다는 결과가 그 대학들이 발표되는 결과를 보면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 1.5등급까지가 33.3%였고요. 1.5에서 2등급 미만이 27.5%. 그 다음 2에서 2.5등급까지가 11.8%였고요. 2.5에서 3등급까지가 6.9%, 3등급대가 16.7%, 4등급대 이하가 3.9%였습니다. 전자전기공학을 보면은 어떻죠? 1.5 미만이 16.8%였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1.99, 2등급 미만이 40%, 그 다음에 2.5에서 2.5까지가 17.9%, 2.5에서 2.99등까지가 6.3%, 3등급대가 6.3%, 그 다음에 4등급대 이하도 12.6%가 있죠. 공학 계열을 보면 어떻죠? 1.5 미만이 29.4%, 1.5에서 2등급 미만이 33.2%, 그 다음에 2에서 2.5등급까지가 12.8%, 2.5에서 3등급 사이가 10%, 그 다음에 3등급대가 8.1%, 4등급대 이하가 6.6%가 있었죠. 반도체 소프트 이제 BME 바이오 글로벌 메디컬 공학이죠. 한번 보시면 자, 1.5까지가 16.2%, 그 다음에 1.5에서 2등급 미만이 30.8%, 그 다음에 2에서 2.5까지가 19.7%, 그 다음에 2.5에서 그 다음 3등급까지가 8.5%, 3등급대가 17.9%,
그 4등급대가 6.8%.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를 보세요. 의예과를 보시면 1.5 미만 71.8%. 뭐 절대적이죠. 그 다음 1.5와 2등급 사이가 11.1%인데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2에서 2.5등급 미만도 5.6%가 있었고 2.5에서 3등급 미만이 5.6%가 있었어요. 작년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등급대가 아예 없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2등급대가 이렇게 이제 얼마죠? 그 11.2% 정도가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아니겠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겠죠. 전공의학 자연을 보면 1.5등급 미만이 11.8%였고 1.5에서 2등급 미만이 36.5%, 그 다음에 2에서 2.5 미만이 20%, 그 다음 2.5에서 3등급 미만이 17.6%였고 3등급대가 8.2%, 4등급대 이하가 5.9%였습니다. 작년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어떻죠? 작년과 비교해서 보신다면 역시 30.4%, 31.3%,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은 11.6%, 44.2% 이랬죠? 그럼 어떻죠?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작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도. 공학 계열은 27.1%, 그 다음에 34.5%가 2등급 미만이었고요. 반도체 소프트 BME도 이제 얼마냐면 1.5 미만이 24.5%, 1.5에서 2등급 미만이 29.2%. 의예과 보세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1.5 미만이 79%였고 1.5에서 2등급 미만이 21.4%. 작년에 아예 2등급대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등급대에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전공의학을 보시면 이제 자연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1.5 미만이 14.3%, 1.5에서 2등급 미만이 31%, 그 다음에 2에서 2.5 미만이 19%, 그 다음에 2.5에서 3등급 미만이 16.7%, 3등급대가 12.7%, 4등급대가 6.3%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열을 보신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불리했다 이런 통념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특목고 자사고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에 충실한,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적합한 학생들은 합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인문 한눈에 딱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도 사회과학 계열은 1등급 때 이제가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2등급 때, 연두색이 3등급 때, 4등급 때 이하가 이렇게 이제 보라색이죠. 비교해 보면 사회과학 계열은 좀 1등급 때가 작년보다 높았다라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경영학 같은 경우는 더 낮아졌죠. 오히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회과학 계열보다 경영학을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1등급 때가 어떻죠? 작년보다 10%가 낮아졌어요. 글로벌 계열도 어떻죠? 학생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계열 같은 경우도 작년에 1등급 때가 47.2%였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41.1%예요. 그렇죠? 인문과학 계열도 46.9%인데 오히려 40.7%입니다. 이 얘기는 오히려 1등급 때인 일반고 학생도 줄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 늘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학과 글로벌 계열은 오히려 더 낮아졌죠.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특목고 자사고에 불리했다는 이런 통념은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연 계열 보셔도 의예과가 작년에 1등급도 100%였는데 의예과가 이제 올해는 88.9%, 2등급대가 11.2%였고요. 자연과학 계열 보면은 비슷하죠. 60.8%, 61.7%. 공학 계열 보면 올해는 62.6%였는데 작년에는 61.6%였고요. 전자전기공학 56.8%, 55.8%. 거의 이게 비슷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BME,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작년에 53.8%였는데 올해는 47%로 오히려 1등급 대 비율이 낮아졌죠. 그렇죠? 이런 결과를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에 그 적합한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인 거지. 이번에는 작년에는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태로 인해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불리했다. 그것이 작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런데 대학들이 발표되는 계속 입시 결과 나오는 거 보면 결코 불리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떻죠? 1등급대인 아이들이 줄어들고 2등급대 이하의 학생들이 늘어난 경향들이 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얼마나 적합하게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학생부를 갖다 작성을 했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경쟁률, 계열 모집의 이제 경쟁률을 보면 인문과학 계열이 10.7대1, 사회과학 계열이 17.1대1, 자연과학 계열이 17.8대1, 공학 계열이 13.8대1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원이 몇십 명대 10대1인 거하고 100명대, 200명대, 그 다음에 10몇 대1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한번 이걸 한번 분석해서 한번 보세요.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충원율을 보면은요, 자, 인문과학 계열이 125명을 갖다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냐면
여기서 1336명이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원율이 얼마죠? 259.2%라는 얘기고요. 사회과학 계열은 141명인데 2,405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2,000명대가 넘어가면 내신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비교까지 좋은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6장의 카드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카이를 가고 그다음에 성균관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충원율이 얼마까지 가죠? 390.1%예요. 691명까지 선발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109명이 지원하는데 1945명이 지원했고 합격한 학생은 431명. 충원율이 얼마죠? 295.4%라는 겁니다. 공학계열 223명인데 3,074명이 지원했고 실제로 된 학생은 951명이라는 거예요. 326.5%.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충원율이 이렇게 대부분의 얼마냐면 거의 250%부터 한 400% 미만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내신도 저 안에 레인지가 들어오고 학생부 종합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이 적합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보셔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충원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적합한 학생과 자기소개서 경쟁력 있는 자소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학과모집 충원율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35명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죠? 437명이 돼서 157명이 붙었습니다. 글로벌 경제학 같은 경우 46명이 지원해서 343명이 지원했는데 합격한 학생 154명. 충원율이 글로벌 리더학 같은 경우는 348%고요. 글로벌 경제학도 234%죠. 글로벌 경영학 같은 경우 50명 지원해서 449명이 뽑혔고요. 449명이 지원했고요. 228명이 선발됐습니다. 충원율도 얼마죠? 35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도 105명인데 1060명이 지원했고 선발된 인원은 얼마가 돼요? 253명. 그러니까 충원율이 141%.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충원율이 덜 됐죠. 자연계에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75명을 선발하는데 779명이 지원했고 이 중에서 270명이 선발됐죠. 260%의 충원율이고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도 40명 모집에 395명이 지원했고 선발된 인원은 224명.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460명, 460%가 충원율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같은 경우도 40명인데 507명이 지원했고요. 189명이 합격했어요. 항상 충원율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은 매년 400% 정도 전후가 이렇게 충원율이 나타나고 있죠. 의예과는 25명 모집에 454명이 지원했고요. 6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가 되죠? 충원율은 140%가 나왔죠. 전자전기 공학도 98명 모집에 870명이 지원했고 282명. 그래서 충원율이 187.8%의 충원율이 나왔죠. 그다음 인문계 모집 단위 보던 이제 유아동양 같은 경우에는 30명 모집에 239명이 지원했고 54명이 선발돼서 80%의 충원율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문계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어국문학이 12명 모집에 124명 지원했고 48명. 그다음에 48 합격해서 300%에 가까운 이제 300%인 충원율이 나왔고요. 프랑스어 문학은 12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해서 32명이 이제 된 166.7%의 충원율이 나왔고요. 도고동문학은 12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했고요. 40명까지 선발됐죠. 233.3%의 충원율을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 문학 같은 경우 12명 모집에 85명 지원했고 34명 합격해서 183.3%에 대한 충원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학과나 이제 사회학 같은 경우 20명 모집에 244명이 지원했고 57명이 합격해서 185%의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학생들이 또 이제 관심 있는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12명 모집에 158명이 지원했고 그중에서 35명이 합격했죠. 그래서 191%에 대한 어떤 이제 충원율을 갖고 있고,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12명 모집 192명이 지원했죠. 그 중에서 이제 158%, 31명 합격했죠.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도 20명 모집에 274명이 지원했고 50명까지 됐죠. 그래서 충원율은 150%를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학과나 이런 부분도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 12명 모집에 생명과학부터 볼까요? 생명과학 12명 모집에 290명이 지원했고 41명이 됐죠. 241.7%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 같은 12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했고 341.7%가 이제 충원율이었고요. 화학과 같은 경우 12명 모집에 206명이 지원했고
64명이 합격했으니까 433.3%의 충원율을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환경공학은 40명 모집에 352명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3명이 합격을 해서 157.5%의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충원율까지 따져본다고 한다면 실질 경쟁률이 어떠냐? 인문과학 계열은 3대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은 3.5대 1. 경쟁률은 얼마냐? 10.7대 1이지만 이렇게 충원율까지 따진 경쟁률을 본다고 하면 인문과학 계열은 3대 1, 사회과학 계열은 3.5대 1, 자연과학 계열은 4.5대 1, 공학 계열은 3.2대 1입니다. 글로벌 리더학은 2.8대 1, 글로벌 경제학은 2.2대 1, 글로벌 경영학은 2대 1, 경영학은 4.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전기공학은 3.1대 1이고요. 소프트웨어학은 2.9대 1입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도 1.8대 1이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도 2.7대 1이고 의예과도 7.6대 1이 됩니다. 어문계열 쪽 보면 유학 동양학은 4.4대 1, 국어국문학도 2.6대 1, 프랑스어 문학은 3.4대 1, 도고동문학은 2.8대 1, 러시아 문학은 2.5대 1, 한문학은 3.7대 1 되고 철학과는 3.1대 1이죠. 사회학과는 4.3대 1, 사회복지학은 5.2대 1, 심리학은 4.5대 1, 통계학은 6.2대 1, 교육학은 5.5대 1입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7.1대 1이죠. 실질 경쟁률은. 근데 수학과 같은 경우도 2.9대 1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과는 24.2대 1이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은 충원율까지 따지면 7.1대 1밖에 되지 않고 수학과도 2.9대 1입니다. 물리학과 경쟁률은 15.8대 1인데 3.4대 1이고 화학과 같은 경우는 17.2대 1이 경쟁률인데 실질 경쟁률은 3.2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환경공학도 8.8대 1, 3.4대 1이죠. 스포츠과학도 12.8대 1인데 8대 1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신다고 한다면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에 대한 인원이 경쟁률이 아무래도 이제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을 충원율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목표를 갖고 공부하셨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적합한 학생부와 자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